시스템.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좀 지으려고요. 네, 매주 만드는 그런 시설을 지어서 내년에 이제 매주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못.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주말도 없고 어제도 저는 일했습니다. 일요일 남들 노는데 어제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뭔 짓인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일하고. 자, 일단은요 여기 지금 술 좋지요. 예, 아주 향기롭게 송순주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용수를 지난주에 제가 박아놓고 갔기 때문에 맑은 술이 다 고였습니다. 안에서. 일단은 맛은 이따 보실 거예요. 일단 사진 좀 찍으시고요. 향기 맡으시고 사진 찍으시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맛은 안주가 준비돼야 되니까. 제가 오늘은 부추장떡 해드릴 거예요. 오늘 어차피 우리가 부추를 실습을 하니까 제가 된장 고추장 가지고 양념만 해왔어요. 밀가루에다가. 아주 쉽잖아요. 밀가루에다가 된장 고추장 풀어서 양념해가지고 부추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사진 찍으시고 향기 좀 보시고. 드시지는 마세요 지금. 난 최대한 일찍 옮겨. 지금 달라고 했었지요? 지금 안 먹고 네. 내가 언니 맞아요? 저 39살인데. 공감하면 될걸요? 아, 조끼 하고 싶은 사람하고 빠져나가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고 그러니까 혼자 하기에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끼를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아니 지금 팔아. 그러니까 저변이었고 얘를 걷어다가 하우스에 내놨다가 이걸 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털어야 돼요. 얼마나 원시적인 소리냐면 나무도 없어. 요즘 셀프한테는 기계로 하지. 기계 없어. 언니는 어디서 왔어? 조선시대에서 왔어?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에 지금 얘기지라고 그렇게 많은데? 아니 그때는 대량으로 하면 집에서 우리 집 뭐지? 빠져나가. 나는 내 머리 훔치더라고. 머리 치는 건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고 이제 타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게 항상 여기를 쳐. 근데 그 쇳덩어리를 여기 쳐도 안 되는 것 같아. 지팡이 가면에다 쳐가지고 되게 편해. 이게 뭐가 좋네요. 원시적인 거지. 근데 기계가 있으면 이게 기계가 들깨만 털 것 같으면 근데 들깨, 조, 콩, 팥 집에서 손으로 두들겨 걷으면 다 그걸로 하는 거야. 근데 한 번만 쓰고 말도 아니잖아. 오래 쓰고 내년 쓰고. 근데 이번에 그 초등학교 농기계 박람회 있었거든요. 나는 아마란스 털 이게 없어요. 이게 군고배추 씨앗이에요. 군고배추 씨앗이야 이게. 근데 이게 일반 털은 걸로 털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거를 5분을 비워갖고 흰에 감아갖고 얼마나 원시로 그랬냐면 내가 그리고 밑에 받치고 여기 막 피지 까불고 뭐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생산성이 없어. 자, 이제 많이 오셨네요. 네, 좀 오셨네. 그죠? 자, 오늘 뭐예요? 우리 실습, 무슨 실습하냐는 얘기죠. 나는 양경심을 관리도 자격증이 있거든? 자, 술 향기를 맡으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죠. 빨리 맛보고 싶은 생각밖에. 자, 오늘 실습은 부추 발효액을 만들 건데요. 3분이서 한 조각 돼서 3단씩 가져가실 겁니다. 3단. 네, 3단씩 씻으실 거고요. 설탕은 2개. 키로, 실장님 설탕 1kg씩이죠. 봉다리 하나. 그러니까 1kg짜리로 사신 거죠. 2kg? 1kg짜리도 있고 2kg짜리. 아, 있어요? 2kg 쓰시면 돼요. 한 조에 2kg. 그리고 3단씩. 3분이 3단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추는, 여러분들이 부추가 왜 좋을까요? 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부추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정구진. 정구진, 네? 네, 솔은 어때요? 네, 전라도에서 솔잎처럼 생겨서 솔이라는
말을 쓰고요. 충청도는 소의 발음을 어찌어찌 받아보니 그렇게 발음을 한 것이고요. 자, 정구지는 어디에서 써요? 정구지 경상도에서. 경상도 사투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건 사투리라고 하기보다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 그 부부간의 정을 나누면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정구지가. 네. 그래서 정구지라는 쓰고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기양초라고 해요. 기양초. 예, 기양초. 양의 기운을 돋워 준다고 해서 기양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파옥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파옥초. 파옥초. 예. 중국에서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느 가난한 집 이 부부가 살았는데 이 파옥초. 파옥초. 집을 때려 부신대요, 이거를. 그래서 파옥초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이 부부가 살았는데 그 남편이 옆집에 이제 동네에 잔치가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딱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사는 그 동네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옆집에 그 잔치를 갔다 왔는데. 남편이 부추를 되게 많이 드시고 오셨나봐요. 또 특히 뭐 중국의 부추 이렇게 그 중국 부추 아시죠? 키도 크고. 그래서 아니 이 부인이 너무 이렇게 잔치를 갔다 오더니 남편이 너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뭘 먹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부추밖에 먹은 게 없다고 하니까 이 부인이 아래채를 헐어버리고 부추를 심었다고 해서 파옥초예요. 때려 부시고. 집을 부실 만큼의 채소라고 해서 파옥초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옥초라는 얘기가 있고요. 기양초, 양의 기운을 돋운다고 해서 기양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분들한테 좋다는 얘기고요. 남자만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부추는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된장찌개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대파를 넣는 것보다 부추를 넣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나트륨 성분을 빼내기 때문에 칼륨은 그러니까 특히나 짜게 드시는 그 식성을 가지신 분들은 부추, 감자를 평상시에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칼륨이 많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칼륨이 많은 성분은. 그래서 이렇게 부추가 이렇게 좋다고 보니 속담도 되게 많아요. 그 봄에 있죠, 봄에. 봄에 막 이렇게 막 자라는 그 부추 있잖아요. 막 첫 부추, 땅에서 막, 하우스 부추 말고요. 땅에서 막 이렇게 솟아나는 부추는 그 엄마가 아들을 안 준대. 사위 준대요, 사위. 네, 그렇죠. 며느리 좋을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딸 준다는 속담이 있고요. 상상이 가요? 그 시어머니 지금 입장이신 거죠, 지금. 아니에요? 괜찮아요? 왠지 막 시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웃음을 지으셔서. 네, 그런다는 그 속담이 있고요. 그 봄 부추는 피 한 그릇에 맞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피 한 그릇. 예, 그만큼 봄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하우스에서 사시사철 자라나는 그런 부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해보니 저는 부추 박스가 4개 있어요. 4개. 박스가 4개.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로테이션으로 넘쳐요. 남아. 못 먹어, 혼자. 제가 그걸 다 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밥도 금요일날 먹고 지금까지 밥을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끼니를 못 때운 게 아니라 너무 몸이 고달프니까 밥을 차려서 입맛이 없어요. 밥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이제 어제도 뭐 KTX에서 빵과 이제 커피 뭐 제가 지난주에 순천에 가서 밤을 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알밤이. 그래서 밤을 삶아서 기차에서 까먹고 뭐 그렇게 때워요. 오늘 아침에도 크라상 하나에다가 뭐 도토리 스낵인가 그거에다 커피 한 잔 먹고 땡쳤어요. 밥을 계속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게 그 입맛이 없고 누룽지 뭐 이렇게 밥을 금요일날 먹었나 어쨌건 그러고 지금 못 먹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 봄에 이렇게 부추가 이렇게 막 돋아나잖아요. 그러면 푸른색도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약간 그 뭐 진 갈색도 섞여 있고 그냥 그리고요 첫 부추는 또 많이 크지도 않아요.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싹 비워버려야
나중에 부추가 확 올라오지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 이 정도 자랐을 때 부추를 싹 비워서 겉절이를 해먹잖아요. 제가 많이는 먹진 않지만 겉절이를 해먹으면요 정말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아마 모를 거야. 그리고요 수분이 안 생겨요. 그때 부추는. 물론 집에서 키우는 건 당연히 이렇게 재배한 부추에 비해서 굉장히 수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부추 김치를 담는다던가 겉절이를 해도 왜 산 부추는 물이 금방 보이잖아요. 봄에 나오는 부추는 물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겉절이를 해서 먹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부추. 근데 굉장히 맛도 있어요. 단맛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부추가 이게 양의 성질이기 뜨거운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매운맛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양의 성질을 가진 그러니까 매운맛이 있는 그러니까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자재는 월동을 분명히 해요. 추운 데건 더운 데건. 그래서 여러분들 쪽파 월동되죠? 서울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도. 얼지 않는다는 거, 얼어서 죽지 않는다는 거요. 마늘, 파, 부추, 양파 다 이게 겨울에 심잖아요. 늦가을에. 왜냐하면 걔네들은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월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죽어요. 생명력이 강해요. 근데 부추가 매운맛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그때 부추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박스 뜯고 또 이제 나머지 하나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니까 가서 이렇게 겉절이도 해주고 쌈채에 이렇게 넣어서 드시게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아마 그 느낌을 아시면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죠? 입으로 느끼는 그 맛의 즐거움이 저는 좋더라고요. 봄에. 그게 피가 한 그릇이 될지 한 종지가 될지도 이게 모르지만 한 스푼이 될지도 모르고 그게 저는 제가 아들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받는 시어머니고 싶으니까. 저는 사랑받는 시어머니고 싶으니까 아들 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좋을지는 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맛 굉장히 좋고요. 봄에 부추 맛 좋고 그리고 영양가가 매우 좋아서 저도 이렇게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마지막에 좀 있으니까 이제 설이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말랐어요. 왜냐면 제가 또 요즘에 관리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잘라내고 물을 주면 아직도 부추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막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못 먹는데 항상 있으니까 그냥 하나 뜯어다가 이렇게 넣어먹고 항상 그러거든요. 오늘은 산 부추를 썼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송순주 이따 시음하시면서 오늘 어차피 부추가 있으니까 제가 부추 장도 그걸 해놨어요. 여러분들 실습을 하시고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맛을 보시고요. 그래서 부추 발효액을 만드실 때는 씻어서 한 한나절 정도 이렇게 놔두시는 게 좋아요. 부추를 물기를 좀 빼시는 게 좋고요. 씻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못 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털어서 바구니에다 담아주시고요. 부추는 그냥 통째로 담으면 이 조직이 이게 절단된 면이 없어서 물론 연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되기는 하지만 한 3등분 정도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3등분. 짧게 썰지는 마시고요. 부추를 한 3등분 정도로 썰어서 설탕과 좀 더 들어갑니다. 1:1보다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부추가 한 단위 단이 다 이게 그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3단에 2kg씩을 잡았거든요. 부추 3단에. 그래서 일단은 2kg씩을 넣어서 버무려서요. 집에 가지고 가셔서 위에다가 뿌리는 설탕은 집에 걸 좀 뿌리세요. 한 컵 정도씩 각자. 왜냐하면 오늘 물기를 다 안 빼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수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설탕 그렇게 뿌려 놓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발효하는데 어떻게? 설탕이 녹을 때까지. 오늘 이제 가져가시면 내일쯤 되면 삽삽이 일어나서 수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설탕이 녹지 않은 건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 국물이 뜨는데 밑에 가라앉는 그런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라는 거예요. 1:2
일 때는 2는 무슨 뜻이에요? 200% 넣는다는 뜻이잖아요. 1대 1.1에서 2 사이죠. 110% 정도. 110%. 네, 그 정도. 10에서 20% 정도 넣어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수분에 따라서. 자, 그렇게 우리가 매일 지금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셔서 이제 설탕 녹을 때까지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설탕 녹을 때까지 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발효시키는 조건이. 면보 밴딩은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가져가셔서. 그렇게 해서 그늘에, 공기도 통하고, 또 서늘한 곳, 햇볕에 하면 안 돼요. 제가 적정한 온도가 몇 도라겠죠? 15에서 원래 20도니까. 그 정도 조건에서 설탕이 다 녹았으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한 2달 정도. 부추는 한 2달 정도, 뭐, 길게 해봤자 2달이에요. 그 정도만 놔두셔서 건지세요. 그리고 그 발효액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음용을 하셔도 되긴 해요. 뭐, 경우에 따라서 본인들의 뭐 어떤 그런 뭐 병증이 있다던가 뭐 내 양기가 부족하다면 뭐 물에 타서 드신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보편적으로 부추는 양념에 쓰시는 게 좋아요. 양념에 뭐 드레싱 소스에 만들 때 쓰시고 또 뭐 무침 같은 거 하실 때 쓰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효를 해보세요. 건진 다음에 또 똑같은 조건으로 밴딩만 해서 그렇게 후숙 발효를 숙성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오래 놔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으면 맛이 좀 괜찮게 이게 풍미가 난다 싶으시면 병립하셔가지고 아니면 그 통, 오늘 가져간 통 그대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세 분씩 짝을 지어서 3단씩 그렇게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것도 이게 저기 파워포인트 파일이 아니라서 넘어가진 않고요. 여기에 제가 이거를 드릴 거예요. 얘도 이게 월별 발효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제철에 나오는 식자재 그리고 그때 구입하면 좋은 식자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따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이렇게 월별로 나와 있거든요. 하실 수 있는 재료. 자, 그래서 3분씩 짝을 지으셔서 부추를요. 식기가 굉장히 제가 볼은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가? 칼, 도마하고 포크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여기 옆하고 저기 부족하니까 위에 화장실 가시면 그 청소하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씻어 오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3분씩 아니 잠깐만요. 두 단 제가 실수 제 거 생각해서 2단씩이에요. 3분이서 2단 죄송합니다. 3분